네, 안녕하세요. 제 파이썬 웹서버 REST API 문서 쉽고 빠르게 작성하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5년째 파이썬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주로 하고 있는 엔지니어이고요. 처음에 한참 플라스크를 쓰다가 요즘에는 장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은 AI 트릭스라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콘 API 문서가 일하다가 필요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날로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파이콘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된 적이 없길래 다 같이 날로 먹고자 이 세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REST API 문서가 왜 필요한지 짚고 넘어갈 거고요. 다음에 API 문서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파이썬 웹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이 오픈 API 스펙에 맞는 제이슨과 야멜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장고와 플라스크에서 API 문서 생성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REST API 문서 필요성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REST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의 약자이고요. 지금 보시면 URI로 리소스를 지정을 하고 이제 HTTP 메소드로 행위를 지정해서 웹 어플리케이션과 통신하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API를 REST API 또는 RESTful API라고 하는데, 이게 세세하게 들어가면 좀 REST에 다른 여러 조건들이 붙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히 예시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발표자 스피커를 리소스로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컬렉션, 왼쪽이 이제 스피커 컬렉션의 요청을 내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스피커 한 명을 지정을 해서 이제 요청을 보내는 부분인데, 이제 get 메소드는 주로 정보를 조회할 때 쓰고요. post는 새 데이터 생성, 그다음에 put patch는 뭐 수정, delete는 삭제 뭐 이런 식으로 요청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게 완벽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서 구현에 따라서 뭐 put patch, delete 요청을 뭐 컬렉션에 보내는 걸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객체에 대해서 put patch를 요청을 했는데 그 객체가 없을 경우 뭐 새로 생성하는 식으로도 뭐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I 문서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사실 API 규모가 되게 작고 뭐 사용하는 사람 수도 적고 이러면은 그때그때 전달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백엔드랑 프론트엔드 개발을 한 사람이 다 하는 경우에도 딱히 그 문서가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제 API 규모가 되게 크고 업데이트도 잦고 뭐 쓰는 사람도 많고 이렇다 보면은 이제 매번 사용자들에게 API 스펙을 전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이런 경우엔 또 보통 백엔드랑 프론트 개발을 다른 사람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제 문서를 작성하면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네, REST API 문서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뭐 간단히 소개나 라이센스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다음에 접속 주소와 포트, 뭐 인증 방법, 다음에 어떤 URI들이 있고 거기에 어떤 메소드들이 지원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받고 어떤 리스폰스를 내려주는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은 패키지라는 리소스 컬렉션에 이제 포스트 요청을 보내면 패키지가 생성되는 API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리퀘스트를 보낼 때 뭘 보내야 되는지 써 있고요. 네, 오른쪽에는 뭐 성공했을 때 200일 응답이 왔을 때 어떤 필드들이 내려오는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손으로 직접 작성을 하려면은 일단 너무 귀찮고요. 그다음에 코드를 업데이트를 했을 때 문서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고, 그다음에 반복되는 내용이 되게 많아서 그 한 곳만 바뀌어도 문서에서 수정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아져서 힘듭니다. 네, 그래서 API 문서 작성을 이제 직접 하지 않고 자동으로 생성되게 하고 싶은데 이걸 쉽게 하도록 해주는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이제 RESTful API 내용을 이제 사람과 컴퓨터가 모두 읽을 수 있도록 구조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JSON 또는 YAML 형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성된 JSON이나 YAML은 이제 API 문서를 그리거나 아니면은 뭐 서버 클라이언트 스켈레톤 코드 생성 이런 데 쓰이고요. 처음에 이게 스웨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오픈 API 이니시에이티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웨거가 뭔지 잠깐 보면은
스웨거는 API 개발을 돕는 프로젝트인데 현재 크게 세 가지의 툴셋이 오픈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스웨거 코드제는 그 제이슨이나 야멜을 이제 그 서버나 클라이언트 스켈레톤 코드로 변환을 해주는 툴이고요. 그다음에 스웨거 에디터는 그 오픈 API 스펙 제이슨이나 야멜을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에디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번 발표의 핵심인데 스웨거 UI입니다. 얘는 이제 오픈 API 제이슨이나 야멜을 받아서 이렇게 오른쪽처럼 API 문서로 렌더링을 해주는데요. 얘는 지금 스웨거 UI에서 그 공식으로 제공하는 데모 페이지인데 아래 URL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잠깐 확대를 해보면 이제 맨 위쪽엔 이렇게 API 이름과 뭐 설명, 버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바로 아래쪽에는 지원하는 모든 URI들이랑 뭐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각 API가 어떤 용도인지 설명이 간략히 써 있고요. 이 중 하나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펼쳐져서 어떤 리퀘스트 파라미터와 어떤 리스폰스 스키마를 갖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우측 상단에 트라이 아웃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또 펼쳐져서 직접 HTTP 리퀘스트도 보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문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만들어주는 이제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 야멜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제이슨은 이번 발표에서 안 다루고 계속 야멜로 진행을 할 텐데 이게 제이슨이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슬라이드에 들어가질 않아서 이렇게 쭉 야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API 뭐 이름, 설명, 뭐 버전, 라이센스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청을 보낼 서버 정보인데 뭐 접속 주소와 포트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서버가 한 대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뭐 용도에 따라 여러 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API 리소스 메소드별 설명입니다. 스피커라는 메소드에 리소스 컬렉션에 get 메소드로 이제 요청을 보냈을 때 어떤 응답이 돌아오는지 써 있는 거고요. 이제 응답 형식이 뭐 제이슨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스피커 레퍼런스로 지정된 스피커들의 어레이가 내려온다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레퍼런스로 지정한 스피커에 어떤 필드들이 있는지 써주면은 이제 가져다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멜을 스웨거 UI에 집어넣으면은 API 문서가 나오는 거고요. 이 말은 즉 그 야멜까지만 자동 생성을 하면은 이후에 문서는 자동으로 다 들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이제 파이썬 웹 어플리케이션 코드에서 저 오픈 API 스펙 야멜을 뽑아낼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야멜을 뽑아낼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 베이스 URL, 뭐 포트 이런 기본 서버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뷰 펑션들을 원하는 패스에 매핑을 해놓은 라우터 코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각 뷰 펑션에 대해서 리퀘스트 파라미터와 리스폰스 스키마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로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버 정보를 나타내는 코드로는 이쪽 아까 보셨던 이 부분 야멜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라우터 코드로는 이렇게 어떤 API가 존재하는지 나타내는 야멜을 생성을 합니다. 오른쪽에는 스피커스 하나만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 말고도 여러 패스, 뭐 그 안에 또 여러 메소드들이 있을 수 있죠.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받는 코드로는 해당 부분 야멜을 생성을 하는데 지금 오른쪽 예시는 그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받지 않는 API여서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폰스를 내려주는 코드에서는 이쪽 리스폰스 부분 야멜을 생성을 하는데 뭐 200 코드에서 스피커들의 어레이들이 내려온다 뭐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프레임워크인 장고랑 그다음에 플라스크에 대해서 각 정보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장고의 경우에는 서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어플리케이션 내부 환경보다는 그 배포 외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많기 때문에 문서를 생성할 때도 그냥 손으로 한번 적어줘야 됩니다. 어차피 이게 잘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양도 적어서
그냥 적어줄만 합니다. 예. 그리고 핵심인 라우팅 정보는 저 url.py의 url 패턴스에서 가져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퀘스트 파라미터랑 리스폰스 스키마 정보는 뷰와 모델로부터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간단히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API 문서 뷰를 만들 때 서버 정보를 같이 적어주고요. 그 아래쪽은 그 장고를 써보셨다면은 익숙하실 수밖에 없는 그 URL 패턴스인데 이걸 가져다가 어떤 API들이 있는지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파라미터랑 리스폰스 스키마 정보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제 펑션 베이스드 뷰의 경우에는 이제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받는 부분이 딱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리스폰스 내려주는 부분도 일정하지가 않아서 이제 좀 정보를 갖고 오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렇다고 저 오른쪽처럼 그 독스트링으로 일일이 쓰자니 그냥 직접 문서 쓰는 거랑 다를 바가 없고요. 그래도 클래스 베이스드 뷰는 좀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장고에는 제네릭 뷰라는 게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뷰와 같이 그런 걸 제네릭 뷰라고 하는데 이걸 쓰면은 이제 포스트 메소드와 그다음에 스테이터스 코드 200일 응답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코드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클래스고요. 크리에이트 뷰 말고도 뭐 리스트 뷰, 뭐 업데이트 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이것만으로도 이 패스에 어떤 메소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래스 베이스드 뷰에는 이제 그 모델과 그다음에 getForm class라는 함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로부터 이제 이 API가 어떤 모델을 쓰는지, 그러니까 어떤 리소스에 대한 API인지, 그리고 form 클래스를 통해서 어떤 인풋 파라미터를 받는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플라스크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서버 정보는 배포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직접 적어줄 수밖에 없고요. 네, 나머지도 장고랑 되게 유사한데 장고에서는 URL 패턴스라는 그 리스트에 코드로 직접 적어줬었는데 플라스크는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뷰들을 라우터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뷰 펑션스라는 딕셔너리에 이제 뷰 펑션들이 차곡차곡 들어가게 되는데 네, 지금 라우트 함수를 보시면은 이제 안에서 add url 룰 함수를 호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add url 룰에서는 이제 뷰 펑션스에 엔드포인트랑 뷰 펑션을 매핑을 해서 이제 넣어두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꺼내서 아까 패스 부분 야매를 생성을 하면 되겠죠. 그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부분은 사실 플라스크는 익스텐션을 붙이지 않으면 되게 좀 힘들어요. 그 펑션 뷰는 장고랑 마찬가지로 좀 답이 없고요. 그 클래스 뷰마저도 이제 장고처럼 모델이나 폼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익스텐션을 쓰지 않으면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서버 정보는 배포 환경에 따라 달라져서 직접 적어줘야 되고요. 이제 라우팅 정보는 어떤 프레임워크든 간에 이걸 저장하고 있는 객체가 있어서 갖다 쓰면 되고 이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크는 좀 코드로부터 정보 얻기가 되게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장고는 그나마 가능하긴 한데 이게 장고 자체가 JSON API보다는 그 템플릿 엔진을 써가지고 HTML 리스폰스를 내려주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좀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고랑 플라스크 순정 코드로는 좀 오픈 API 야매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둘 다 이제 익스텐션을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먼저 장고부터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장고 REST API 서버를 만들려면 이제 장고 REST 프레임워크를 쓰는 게 좋은데 일단 장고 뷰를 랩핑을 해서 그 더 쓰기 좋게 되어 있고요, 뷰가. 그다음에 모델 뷰셋과 같은 제네릭 뷰가 엄청 잘 되어 있는데 여기 시리얼라이저만 어떤 걸 쓰는지 명시를 하면은 뭐 create, list, retrieve, update, delete 이런 메소드들을 한 번에 다 만들어 줍니다. 네, 여기서 시리얼라이저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예시를 보시면은 일단 스피커라는 장고 모델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스피커 시리얼라이저에 넣으면은 지정된 필드만 정해진 형식으로 이렇게 딕셔너리로 변환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 경우는 보통 HTTP 리퀘스트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입력한 값을 처리할 때 이렇게 되는데요. 딕셔너리를 시리얼라이저에 데이터로 이렇게 넣으면은 밸리데이션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처럼 바로 모델 어트리뷰트에 넣을 수 있는 상태로 잘 바꿔줍니다.
여기서 created date time은 보통 자동 생성돼서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는 스트링이 저 date time 오브젝트로 변환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밸리데이션을 통과한 상태면 그냥 이렇게 serializer.save만 해도 DB에 바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2번 스피커가 추가된 모습이고요. 네, 여기까지 이따 나올 그 장고 API 문서 생성의 핵심이 되는 시리얼라이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계속 보면 이제 필터 셋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API 결과를 필터할 수 있는 이제 파라미터들을 저절로 잘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뷰마다 퍼미션 클래스를 넣어서 좀 권한 관리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오픈 API 스키마를 기본적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잘 안 써요. 그 이유는 이따가 나올 거고요. 네, 그래서 REST API 구현을 하려면 이 REST 프레임워크를 쓰는 것이 좋은데 이 REST 프레임워크 위에서 API 문서를 생성해주는 라이브러리는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장고 REST 스웨거라는 라이브러리가 지난 6월에 디프리케이트 되면서 이제 장고 REST 프레임워크 yet another swagger generator 그러니까 DRF YASG 얘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DRF YASG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랑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DRF YASG는 이제 뷰마다 설정된 아까 보셨던 시리얼라이저들을 갖고 와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스키마를 생성을 하고요. 네, 자동 생성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직접 오버라이드 할 수 있도록 데코레이터 유틸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PI 스펙 2.0에 맞춰서 야멜을 자체 생성하는데 그 DRF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야멜이 3.0 버전인데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직접 생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 제공 그 야멜이 좀 상태가 좋지가 않은데 이건 저희 제품 중에 건강검진 기록을 다루는 API에서 예시를 따온 건데요. 그 왼쪽에 REST 프레임워크 기본 제공 야멜을 보시면은 페이지네이션 관련해서 뭐 count, next, previous 이런 파라미터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 ID, date, packages 이 부분으로 나타나 있는 게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레퍼런스로 쓰여 있는 레코드 부분인데 이것도 레퍼런스 없이 그냥 하드 코딩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코드에 array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도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YASG가 그 DRF 제공 야멜을 쓰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 오픈 API 야멜을 생성을 하는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지금 장고 그 URL 패턴스에는 이렇게 어떤 엔드포인트에서 어떤 뷰셋을 쓰는지 어떤 뷰를 사용을 하는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터레이트를 하면서 야멜을 생성을 하는 거고요. 아까 뷰셋 그 시리얼라이저만 이렇게 명시를 하면 알아서 get, post 등 다 메소드를 만들어 준다고 했던 걔네들인데 이 중에서 저 맨 위에 있는 스피커 뷰셋만 한번 좀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뷰셋에 시리얼라이저 클래스가 들어있고 스피커 시리얼라이저는 오른쪽처럼 어떤 모델을 쓰고 또 어떤 필드를 쓰는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리얼라이저 안에 또 시리얼라이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르가니제이션 시리얼라이저가 네스티드 시리얼라이저로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시리얼라이저들로부터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쪽 야멜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걸 해주는 코드를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네, 이건 API 문서 페이지에 접속하면 실행되는 그 뷰 펑션인데요. 보시면 스키마 제너레이터에 get 스키마로 얻은 스키마를 이제 리스폰스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get 스키마를 타고 가보면은 오픈 API 스키마 제너레이터의 get 스키마인데 그 먼저 URL 패턴스에서 갖고 온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패스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패스는 아까 봤던 야멜에서 이 각 API별 스펙을 갖고 있는 핵심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get pass 코드를 보시면은 엔드포인트를 이터레이션 하면서 이제 각 API URL 메소드별로 이제 오퍼레이션을 뽑아내는데 그래서 오퍼레이션은 그 이 부분 패스의 하위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들을 모아서 패스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 get 오퍼레이션을 타고서 이제 뷰 인스펙터의 get 오퍼레이션까지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 파라미터랑 리스폰스 스키마를 구해서 모아서 리턴을 해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여기서 get response가 뭘 하는지를 보면은 이제 뷰에서 시리얼라이저를 갖다가 이제 필드 인스펙터라는 걸로 이제 네스티드 시리얼라이저, 뭐 시리얼라이저 메소드 필드, 뭐 페이지네이션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서 정확한 스키마를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DRF YASG는 이제 URL stat py에 URL 패턴스를 가져다가 이제 저 URL 뷰 클래스 매핑을 획득을 하고요. 여기서 각 URL 메소드별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찾는데 이때 필드 인스펙터로 네스티드 시리얼라이저 등 이제 그 다양한 경우를 다 처리를 해서 정확한 스키마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든 스키마를 가지고 오픈 API 야멜을 생성을 하는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멜만 있으면 사실 문서는 그 스웨거 UI가 다 그려주기 때문에 이제 손을 거의 대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는지 볼 건데요. 예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제 프로젝트 구조는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엄청 간단하고요. 먼저 URL.py에 이제 오픈 API 스키마 뷰를 만들어서 URL 패턴스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 doc스 패스로 접속을 하면은 이제 문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이때 뷰를 만들면서 API 이름이나 뭐 버전 같은 정보들을 적어주고요. 네, 이렇게만 해놓으면 사실 그 모든 API들을 다 찾아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뭐 90%는 끝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간단한 API를 만들어서 문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볼 건데요. 네, 오른쪽은 발표자를 관리하는 모델과 뷰 클래스를 만들어 봤는데 이제 모델 먼저 보시면 뭐 프라이머리 키랑 뭐 이메일, 네임 이런 필드들이 있고 그다음에 발표자 소속 회사인 오르가니제이션이 포린 키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모델 뷰셋인데 이렇게 세 줄만에 스피커, 뭐 create, list, retrieve, update, delete API를 모두 한 번에 생성을 한 모습이고요. 여기서 어떤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받고 뭐 어떤 리스폰스를 내려주는지 시리얼라이저 클래스가 결정을 하는데 이 스피커 시리얼라이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래쪽에 메타 클래스를 보시면은 스피커 모델을 사용하고 또 모든 스피커 모델에 있는 모든 필드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써놨고요. 그리고 이제 포린 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읽어올 때는 그냥 오르가니제이션 아이디를 인티저로 받아오고 싶고 그다음에 리스폰스 내려줄 때는 오브젝트로 펼쳐서 그 받고 싶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read only랑 write only 필드를 나눠놨고요. 그래서 read only 필드로 오르가니제이션 시리얼라이저를 이렇게 네스티드 시리얼라이저로 넣었고 그다음에 오르가니제이션 아이디는 이렇게 인티저로 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요청을 보내보면은 이제 오르가니제이션 아이디의 1번으로 이렇게 인티저를 보내면은 생성 결과 응답에서는 오르가니제이션이 이렇게 오브젝트로 펼쳐져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API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문서로 생성이 되고요. 저는 리독 UI를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꽤 깔끔하게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가 좀 이상한데 그 read only랑 write only로 설정해둔 필드들이 그 양쪽에 다 들어 있고요. 그리고 네스티드 시리얼라이저로 그 오르가니제이션에다가 붙일 때 이제 헬프 텍스트로 read only입니다라고 써놨는데 그것도 여기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이런 걸 빼면은 이제 로직 코드 작성 외에 아무것도 안 해도 거의 완벽하게 문서를 그려준다는 점에서 지금 존재하는 라이브러리 중에는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스피커 시리얼라이저랑 관련이 없는 그냥 발표자 수를 세서 내려주는 API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DRF YASG는 기본적으로 시리얼라이저에서만 그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스피커 카운트 API가 어떤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받는지 또 뭐 어떤 리스폰스를 내려주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그저 그 시리얼라이저만 보고 그냥 리스폰스 스키마를 작성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API에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정보를 적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200코드인 경우 하나에 대해서만 써 있고, 그다음에 리퀘스트 파라미터도 없이 리스폰스만 적었기 때문에 코드가 이 정도지, 뭐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있다거나 뭐 스테이터스 코드를 추가를 하고 싶다거나 하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실제로 로직에서 쓰지 않더라도 그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스피커 카운트 시리얼라이저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 데코레이터에 넣어주는 게 코드가 훨씬 더 깔끔하고요. 네, 이렇게 달아주면은 이제 잘 인식해서 이제 문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설트가 인티저다라고 잘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하셔서 문서를 바로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몇 가지 한계점들이 있는데, 먼저 아까 보셨듯이 read only랑 write only 필드를 인식을 못하고요. 그다음에 시리얼라이저를 쓰지 않는 API에는 좀 직접 스펙을 적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뭘 쓰든 똑같이 마찬가지라서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태 보신 스크린샷들이 리독 UI인데 여기는 그 HTTP 리퀘스트를 보내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스웨거 UI에는 스웨거 UI에는 그런 기능이 있긴 한데 좀 그 예쁘지가 않아서 보기가 안 좋아서 쓰지 않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필드가 좀 읽고 싶지가 않게 생겨서 저는 리독 UI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픈 API 스펙 최신 버전이 3.0.2인데 2.0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3.0에서 좀 구조가 간단하게 변했고, 그 다음에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게 늘어나긴 했는데 기능상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뭐 괜찮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3.0 버전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장고 문서 자동 생성이었고요. 이제 플라스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플라스크도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처럼 익스텐션을 사용해야만 이제 API 문서 생성이 쉬운데, 그중 하나가 플라스크 레스트풀이라는 건데요.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리소스 단위로 뷰를 만듭니다. 보시면 to-do 리소스를 정의를 해서 이제 get 메소드를 만들어 놨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없어서 안 나왔는데 이제 아규먼트 파서를 미리 만들어서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정의를 하고요. 리스폰스 스키마도 저기 보시는 것처럼 리소스 필드처럼 미리 정의를 해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딱 봐도 이걸 가지고 이제 문서를 작성하면 될 것 같죠. 그리고 플라스크 레스트 플러스라는 것도 있는데, 처음에 플라스크 레스트풀 위에서 API 문서만 생성해주는 라이브러리로 시작을 했고요. 그 API 문서 생성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자체 생성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뭐 레스트 구현 유틸 등은 이제 플라스크 레스트풀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기다가 개발도 지금 요즘에 더 활발하게 되고 있어서 사실상 현재 플라스크 생태계에서는 레스트 플러스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레스트 플러스를 쓰지 않는다면은 이제 API 문서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크게 뭐 플라스크 레스트풀 스웨거, 그다음에 SQL 알케미 플라스크 레스트풀 스웨거,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플라스크 레스트풀 스웨거는 이제 기존 프로젝트가 그 오픈 API 스펙 1.2 버전을 지원하는 상태에서 멈춰버렸고요. 그 새로 시작한 2.0도 별로 지금 활발히 개발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SQL 알케미 플라스크 레스트풀 스웨거는 그리고 그 DB 모델에 이제 문서 생성 관련 클래스를 상속하는 좀 독특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모델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은 메소드들은 독스트링에 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샌드 메일 같이 그 기본 CRUD 메소드에서 벗어난 애들은 이렇게 독스트링으로 다 일일이 적어줘야 되고요. 네, 막 인덴테이션도 다 맞춰줘야 돼서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플라스크 레스트 플러스가 유일한 선택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이제 어떻게 쓰는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먼저 플라스크 앱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레스트 플러스에서 임포트해온 API로 한번 감싸줍니다. 네, 작동 원리는 아까
그 DRF YASG랑 비슷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장고랑 똑같이 그 스피커랑 오르가니제이션 모델을 만들어 봤고요. 이건 API에서 사용할 인풋하고 아웃풋을 미리 정의해 놓은 코드인데요. 먼저 스피커 아웃풋에서 그 네스티드 필드로 사용할 오르가니제이션 아웃풋을 선언을 해놨고, 그 다음에 스피커 API 리스폰스에서 사용할 스피커 아웃풋을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쓸 이제 인풋을 아규먼트 파서로 정의를 해줬고요. 그래서 아까 장고랑 똑같이 리퀘스트에서는 오르가니제이션 아이디를 인티저로 받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로 받을 때는 이제 오브젝트로 펼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구현한 API 뷰 클래스 코드인데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그 app.route가 아니라 api.route로 뷰를 등록을 해서 그 문서를 생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list API와 이제 create API를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는데, 리스트는 이렇게 marshal list with로 이제 리스폰스 타입이 array라는 걸 명시를 해줬고, 그다음에 아까 정의해놨던 스피커 아웃풋을 넣으면 이제 그대로 리스폰스도 만들어지고 API 문서에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네, create는 이제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필요해서 앞에서 만들어 놓은 아까 아규먼트 파서 그 스피커 인풋 얘를 API expect에 넣어서 문서에 나타나도록 해주고요. 네, 실제 로직에서도 이렇게 아규먼트를 갖고 와서 스피커 모델에 넣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create 결과 리스폰스를 내려줘야 돼서 marshal with도 같이 달아주고요. 네, 오른쪽은 이렇게 생성한 API를 호출한 결과입니다. 뭐 아까 장고랑 똑같죠. 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로직 코드 작성 외에도 별거 안 했는데 이렇게 깔끔한 API 문서를 날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결론은 핵심은 어떻게든 그 오픈 API 야멜이나 제이선을 생성하기만 하면은 이제 스웨거 UI가 다 그려준다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장고랑 플라스크 외에도 뭐 보틀, 세닉, 바이보라 뭐 이런 것들도 다 라우팅 정보를 저장해둔 객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런타임에 가져와서 그 오픈 API 스키마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 그 세닉의 경우에는 그 플라스크 레스트 플러스에서 파생된 건데 그 세닉 레스트 플러스라는 게 있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틀이랑 바이보라는 좀 검색을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고를 쓸 땐 DRF YASG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라스크를 쓸 땐 플라스크 레스트 플러스로 API 문서를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네, 잠깐 회사 홍보를 하자면은 제가 속해 있는 AI트릭스는 지금 AI 솔루션 회사인데 지금 세브란스 병원과 같이 의료 쪽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개발자랑 머신러닝 엔지니어 채용 중이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4명이나 발표를 하게 됐는데 하나는 지금 이 발표랑 동시에 진행돼서 보실 수가 없을 거고, 그 1시 55분, 2시 55분에 또 발표 재밌는 거 있으니까 참관 바랍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